네, 오후장 브리핑 해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복잡계 시각이라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항상 이것 볼 때 저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훈련을 계속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호텔 신라 우선주가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또 이재용 부회장.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5월 3일날 여러분들한테 자료에다가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5월 3일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법률적으로 다시 감옥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이거를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는지, 그리고 뭐 대규모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의 흐름 속에 여기에 우리의 차기 대권의 파워게임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드린 자료죠. 최근에,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호텔 신라 우선주를 찍어드린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런 스토리텔링은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거 자료 올려드렸으니까 그때 못 읽으신 분 쭉 읽어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러분들 거의 상장 폐지까지 겁줬잖아요. 요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요새 언론에 잘 안 나오죠. 그때는 뭐 거의 선두에 나셔갖고 뭐 여러 가지의 공정거래 위반, 그리고 뭐 상장 폐지까지 시켜야 된다. 참여연대 이렇게 극성을 부렸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두 패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 오늘 구속영장 청구한 이 검사가 이분입니다. 우리가 공부했죠. 이복현 검사라고. 그리고 이분이 간단히 얘기해서 누구 라인인지 여러분들도 공부했어요. 이복현 검사. 이분 사진도 봤고요. 이런 스토리텔링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3번 문제의 과거 스토리는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이복현 부장, 여기 라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윤석열 라인. 여기에 이 라인하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병우를 구속시키신 분입니다. 우병우 누구신지 아시죠? 박근혜 최선 게이트. 그리고 뭐 지금 삼성물산 합병 제일모직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갖고 저것이 나오는 게 이제 삼성그룹에서 대규모 몇 조짜리 17조 뭐 5조 대규모 투자, 그 다음에 또 대국민 사과, 그리고 이제는 불안하시니까 국민한테 위원회까지 설치해서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봅시다. 뭐 이러한 얘기를 여러분들 쫙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두 패로 갈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판결을 내는 분이 이제 이분. 저는 구속 안 당한 쪽에다가 배팅합니다. 이분 판사. 이분이 결정합니다. 이제 결론은 정준영 판사라고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느냐.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다시 재구속됐어요. 그럼 삼성전자 다시 또 5만원 깨겠죠. 그렇게 되면 용 빼는 재주 있나요? 법률 리스크. 그럼 투자한 거 다 물 건너간다 떠들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곧 호텔 신라와 연계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왜 호텔 신라와 연계됐는데? 여러분들 전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8% 갖고 있죠. 그러니까 또 삼성생명의 대주주 구성 선부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삼성생명
이건 뭐 여러 번 설명해 갖고 그냥 간단하게 삼성생명의 대주주 구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미래 지도를 연구하실 때 항상 머릿속에 둬야 되는 하나의 그 흐름입니다. 투자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왜 SK 바이오랜드 찍어서 크게 수익 내 갖고 나왔고 그 다음으로 SK D&D로 갔는지 그 다음에 삼성생명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삼성생명을 지배해야 삼성전자가 온전히 내게 됩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8%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삼성생명의 지배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건희 외 7인을 한번 보세요. 이건희 개인 회장 지분이 20%입니다. 삼성물산이 19%예요. 요 약간 1% 차이가 금산법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사망하시면 이게 상속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현행 삼소법에서 이건희 회장님 반이 홍라이어스한테 가고 그럼 10%가 홍라이어스한테 가고 나머지 10을 또 4등분으로 나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생명 지분은 다 누가 갖고 겁니까? 홍라이 이건희 이 이름이 홍라이 이렇게 대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건희 씨 개인 지분이 4% 정도 됩니다. 그 반으로 가면 그러면 삼성전자 대주주가 홍라이 여사가 돼요. 이런 세상은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이게 간단히 해서 이씨 집안이 홍씨 집안으로 간다고요.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연골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옛날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 계실 때 지금도 있으시죠. 근데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지 전 몰라서 하는 소린데 호텔 신라 지분을 한번 보세요. 옛날에 호텔 신라하고 삼성물산 건설 부분을 한 100조 정도 만들어 갖고 이부진 씨한테 그 다음에 한 200조 규모를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렇게 해서 100조 대 200조 해갖고 후계 구도를 구축하려고 하면서 그때 이학수 이분을 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님이 그 의도를 갖고 사람 모으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게 2014년도 5월 10일입니다. 제가 날짜 하나도 기억을 합니다. 5월 10일. 그리고 쓰러지니까 순천향병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종합병원 가면서 그 해에 10월과 12월에 10조 규모나 되는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 SDS가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후계 지배구도가 나오면서 오늘의 삼성물산 에버랜드가 제일 모직 합쳤죠. 에버랜드가 제일 모직됐고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 이게 또 삼성바이오로스 분식회계 한 거다 해갖고 오늘까지 이러한 문제가 형성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호텔 신라 한번 보세요. 여기 이름으로 이부진 씨 이름 찍히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 상식은 호텔 신라는 이부진 씨가 대표로 있고 그동안 투자한 거 뭐한 거 해서 이부진 씨 거라고 인지는 하지만 법적으로 한번 보세요. 삼성생명이 지배합니다. 호텔 신라. 그 다음에 삼성전자고요. 그러면 현재 법적으로는 까놓고 이재용 씨 거지 이부진 씨 거예요. 이 지배 구조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환우선 상환주를 발행해서 뭔가 작업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언제 들어갈까? 그거를 우리가 호텔 신라 우선주 갖고 체크해 보자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 구주는 하지 마시고
호텔신라 우선주만 찍어드린 거예요. 이게 다 여기에 연골고리에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지금 이제 남아 있어요. 저는 이부진 씨가 왜 이혼하는지, 그리고 이제 곧 저는 자식도 성을 모계로 바꿀 거라고 봅니다. 모계로 바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작업이 앞으로 전체적인 삼성그룹에, 여기도 잘못하면 그 대한항공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한번 노이즈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격호 회장님 돌아가실 때 조용하지 않았잖아요, 롯데그룹도. 근데 우리나라의 1등 재벌그룹입니다. 저는 이건희 회장님이 건강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정몽구 회장, 신격호 회장,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 이 1세대 분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삼성전자, 호텔신라, 삼성생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게 이제 복잡계 시각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리 생각하는 거죠. 미리. 그러니까 저기 뭐야, 기본적인 것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내가 이부진 씨예요. 호텔신라를 갖고 오는 방법은 전환상환 우선주 방법으로 보통주 전환해서 갖고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재벌들이 전환 우선 상환주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의결권 얻고 그 다음에 우선주는 배당 많이 받고 이런 걸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후계구도나 지배구도 할 때 꼭 전환상환 우선주를 장난칩니다. 여러분들 그 코스닥 기업이든 뭘 때 전환상환 우선주 개념을 체크를 해보세요. 그럴 때 지분을 현대그룹도 그랬고, 그럴 때 현대건설 우선주도 전에 한번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품절주기 때문에 주가가, 이거는 일반들이 갖고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파동이 나옵니다. 5만원에서 뭐 30만원. 이때도 그 작업이 한번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우선주도요. 그러니까 전환상환 우선주와 보통주 전환, 이 시각을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왜 움직였냐? 삼성전자들 간단히 얘기해서 이재용 부회장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나오면 난리 납니다. 근데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오면 이거 스트레이트로 5만원 깹니다. 그럼 그동안 올라간 거 다 박살나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리고 최근에 종목별로 보면 우선주들이 깜짝깜짝 거리죠. 최근에 뭐 우선주들이 뭔가 움직입니다. 이런 것도 장이 조종이 들어갈 때 우선주, 품절주로 머니게임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호텔신라 우선주는 이러한 개념, 이제 앞으로 이부진 씨 어떤 구도가 나올까. 근데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윗꼬리 패턴 배웠죠. 딱 그냥 오늘 7만원에서 그냥 공격 윗꼬리입니다, 이거.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면 제가 요거는 10만원 도파할 때까지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0만원 도파할 때까지 선을 딱 그어놓고,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 후계구도, 지배구조, 그래서 이런 거가 연결돼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호텔신라 우선주입니다. 우리가 또 모나미하고 신성통상한 것도 이게 지소미아죠. 지소미아.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니까 저것으로 급등한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이게 이제 복잡계 시각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만 함몰하지 마시고 저것이 뭘까? 저것이.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시면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시장에서 에너지가 나온 겁니다.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 18조 투자 결단. 요새 의외로 많이 얘기를 해요. 뭐 초속도 격차, 중국 문제 화해 나올 때 중국 가시고 등등. 이런 것들이 왜 나오나? 이런 빅데이터 뉴스 뒤에 초조함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이재용 부회장께서 뭔가 위에나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자 그러니까 검찰 그 200원 검찰 그 부장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갖고 막 부러지니까 오늘 요렇게 난리 난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오늘 선물에서 고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지소미아 얘기가 신성통상 상한가 만들었고, 여러분들 다 이게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또 김여정은 뭐 대북 전단 조치 뭐 이런 얘기들이 또 그동안 빅텍, LIG 넥스원 이런 것들의 퍼스텍, 우리 한국항공 우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요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체크하는 게, 그래서 다 떠들 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은 이제 오늘 풀베팅 인버스를 100% 인버스 고 100% 사라. 그 다음에 어저께 그 위클리에서 만 프로 나왔다는 게 징후다. 그리고 오늘 두 개의 그림을 올려드렸어요. 아침에 두 개의 그림이 상징하는 바 3579를 빼라. 3579를 빼보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하나의 그림을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올려드린 두 개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현재까지 194.7에서 292.9까지가 올라온 게 상승 진폭. 4등분 하세요. 중심값이 243. 그럼 금년 안에 여기까지 공격하는 모멘텀이 있을까? 9월달까지 미리 생각. 그럼 243일 때 종합주가 지수는 얼마까 미리 생각. 그리고 그거 확인은 75% 능선 붕괴할 때다. 그럼 대충 268과 270이죠. 6월 11일과 9월 만기일. 그럴 때 매일매일 3579를 빼. 오늘 7포인트까지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산하고 아까 그랬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은 뭐 사이즈가 20개 이상은 안 될 테니까 뭐 10개를 때렸어요. 그러면 7포인트 고점 빠졌어요. 2개 내지 3개 청산하고 저점에서 2, 3포인트 오를 때 다시 때리고. 여기선 두 가지 로직이에요. 때렸는데 안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저점 때린 단가가 다시 때리는 단가가 되는 거예요. 대도 잡고 얘가 만약에 285.5예요. 그러면 287.5 오면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286까지만 왔다가 다시 깰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청산한 걸 다시 때리고 그때 데드가 여기 285.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포인트 보는 거예요. 그럼 또 청산 다시 때려. 그래서 얘가 삼성전자 3분봉과 연계해서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앞으로 삼성전자 3분봉 그 다음에 선물 3분봉 거기에 따라 옵션이 움직입니다. 요렇게 전개를 해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삼성전자 3분봉과 선물 차트 3분봉을 한번 띄어놔 보시죠. 이것도 그동안 올랐다가 떨어질 때 그 감 잡는 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요때까지 저점이 얼마냐면 285.4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콜 챙기고 그 다음에 풋 한 게 수익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려놓고 얼마까지 올려요? 287.5에서 잘 못 가죠. 그다음 또 다시 죽이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때린 건 청산. 그리고 또 287.5 오면 때려. 근데 285.5 깨면 다시 285.5 데드 잡고 다시 때려. 이렇게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 시세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까 위클리 옵션 오늘 마지막 게임으로 이제 해드렸던 건 이제 마무리 하십시오. 이제 하지 마세요. 풋 285짜리 아까 0.15였습니다. 얘가 0.34예요.
이제 완료하시고 이제는 위클리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본 옵션은 기본 275짜리 이제 청산하세요. 그리고 272.5로 내리세요. 그리고 데드는 0.95 잡으세요. 얘랑 300짜리 얘는 0.80 잡으세요. 그래서 마감 때까지 또 오버나잇 전략 또 세워보죠. 요게 또 전체적인 시장 감각이고요. 오늘 종목 감각은 모나미 우리는 미리 팔았습니다. 5,000원과 5,500원 사이. 그 다음에 신성통상도 미리 파신 분 계시고 아직도 들고 계신 분 계시는 거는 오늘 그러니까 나는 2,000원 돌파할 때까지 대응 안 하겠어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미리 팔아갖고 동양철강 가신 분도 계시고 이게 다 지소미아 또 일본 연골고리 박살내고 지금 땡긴 겁니다. 이제부터 이런 것들이 보이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매매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직 안 올라간 것들 블랙박스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가 빠지면 또 바이오주 중에 못 올라간 것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쪼찡 종목으로 티움바이오 아까 코리아센터는 공부했고요. 코리아센터는 그 다음에 SK 바이오랜드 끝내고 이동해드렸던 SK D&D 요런 것들 눌림목대 매매에서 으쌰 파동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여러분들 매매 감각을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흐름도 실전 매매에서 참고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농업주 남아있고 블랙박스 남아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서는 뭐 비덴트 지금 이런 것들 지금 으쌰를 기다리고 있죠. 올려놓고 아주 옆으로 그냥 눕고 있어요. 요새 비트코인이 1200만만 가면 꼴이 달려요. 그거 치고 나갈 때 얘가 땡길 겁니다. 그것도 비트코인과 연계해서 또 공부하시고 그래서 다음 순환 전략의 우선주 그 다음에 세력주 중에 매수 패턴 보이고 있는 종목들만 압축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3시에 다시 종합 브리핑 해드릴게요. 3시에 뵙죠.